2년 보유했으니까 듀레이션이 얼마 남았죠? 8년이 남아있잖아요. 잔존 만기가 8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1% 내려갔으니까 8 곱하기 1 가격 8% 올라가죠. 반면 8년 보유 후에 매각한다는 거는 만기까지 얼마 남았죠? 2년밖에 안 남아있는 거죠. 그럼 듀레이션 2년에다가 금리 3을 곱해야 돼요. 그럼 가격 6%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극단적 얘기입니다만은 만기 되기 직전에 판다. 4% 금리 4% 내려갔지만 만기 직전이니까 잔존 만기가 거의 0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익이 없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최근에 이제 주 3회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좀 베이직한 기본 편을 주 1회 정도 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좀 채권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도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보통 국채를 투자를 했을 때 이제 만기 보유하는 전략도 있지만은 요즘 많이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중도에 매각하면은 금리 인하에 따른 많은 매각 차익이 발생하고 그 매각 차익이 비과세 때문에 요즘 국채 투자를 많이 권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중간에 매매 차익을 위해서는 뭐 첫 번째 중요한 건 언제 사냐, 그죠? 언제 매수하냐도 꽤 중요할 텐데,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매각 타이밍, 그러니까 좀 국채를 매도한 시점이 언제냐가 굉장히 전체 매각 차익을 극대화하는데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매각 차익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듀레이션의 개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듀레이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듀레이션 특징 얘기하기 전에 우리 또 영어라고 해서 또 댓글에 마 대표 맨날 영어만 한다고 해서 혼내실 것 같아서 오늘 자세히 말씀 여쭐게요. 먼저 듀레이션이 무엇이냐부터 한번 가볼게요. 듀레이션의 특징을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하는데, 듀레이션 특징을 설명하기 전에 그럼 먼저 듀레이션이 어떤 건지를 먼저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좀 말씀 좀 주면은요. 일단 듀레이션이라는 거는 시장,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른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얼만큼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는 민감도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보통 듀레이션은 만기가 길면 길수록 듀레이션이 길다고 얘기하는데, 즉 잔존 만기가 길어질수록 듀레이션이 길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만기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A 채권과 B 채권이 둘 다 10년이 만기예요. 10년이 만기인데 한 채권은 쿠폰이 3%짜리고 한 채권은 쿠폰이 1%짜리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쿠폰이 낮은 1%짜리 쿠폰이 높은 동일한 만기 채권보다 듀레이션이 더 길어요. 그죠? 그런 거고, 정리를 하면은 만약 10년짜리 채권 같으면은 이자가 없는 채권의 듀레이션은 10년이에요. 듀레이션이 10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중간에 이자를 많이 받을수록 이 듀레이션이 좀 짧아지는 효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듀레이션을 최대한 늘리고 싶다고 하면 중간에 받는 이자가 작아야 될 거라는 거죠. 물론 하나 더 전제가 있죠. 만기가 길면 길수록 듀레이션이 더 길어진다. 이건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가죠. 즉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오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금리가 높은데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 해서 채권 내려갈 거로 기대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라 기대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라는 속성을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채권 가격, 매매 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채권 가격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듀레이션에, 아까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민감도의 듀레이션에 마이너스를 취해야 정확하게 내가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이 얼만큼 플러스가 되고 얼만큼 마이너스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채권 가격 계산하실 땐 듀레이션에 반드시 마이너스를 넣고 계산하십시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다 보니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중요한 거. 즉 뭐냐면 듀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동일한 금리 변동에 따라서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의 변동폭이 커진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듀레이션이 1년이다. 어떤 채권의 듀레이션이 1년이라고 봅시다. 이 1년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죠? 듀레이션 1년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들고 있는 채권 듀레이션 1년이라는 뜻은 시중금리, 여기서 말하는 시중금리는 해당 동일한 만기의 국채금리죠. 국채금리가 만약에 1% 변동하게 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의 절대 수익도 1% 움직인다는 거예요. 즉 금리가 1% 움직이면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도 듀레이션 1년짜리 채권은 가격이 1% 움직인다는 건데 어떻게 반대로 즉 듀레이션 1년짜리 채권은 금리가 만약에 1% 오르면 제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1% 내리는 거고요. 반대로 금리가 1% 내리면 내가 들고 있는 듀레이션 1년짜리 채권은 가격이 1%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1대1로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더 진도를 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마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많은 채권 관련된 전문가들이 지금 금리 하락기에는 듀레이션 긴 채권을 투자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법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작동되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죠 합니다. 자, 제가 가정을 들어볼게요. 내가 투자한 시점 대비해서 우리가 매각할 때 금리가 1%만 내릴 때 1%. 금리가 1%만 내려간다고 했을 때 듀레이션 1년짜리 채권과 듀레이션 30년짜리 채권의 가격 움직임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듀레이션 1년짜리 채권과 듀레이션 30년짜리 채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1% 올라간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데 듀레이션 1년짜리 채권은 금리 1% 올라가면은 1%가 손실을 보죠, 가격이. 반면 채권이 30년짜리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 1년이 그러니까 금리가 1% 올라가면 가격이 30% 평가손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긴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은 사실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올라가도 평가손이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또 제가 오늘 촬영한 날을 기준으로 오늘 또 한국의 물가가 19개월 만에 가장 많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우리가 됐고 벗고 일본 말이 죄송한데 플럭추에이션을 치는데 어쨌건 간에 긴 그림에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내리면은 우리한테 채권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채금리도 향후에 내려갈 거로 전망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금리가 시중금리가 하락했을 때 영향을 한번 점검하면 우리가 듀레이션 효과를 극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냥 우리 금리 1%만 내려간다 생각합시다. 1%만 내려간다고 했을 때 듀레이션 1년짜리 채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격이 1%밖에 안 올라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금리 1% 내려갔는데 내가 30년짜리 채권 갖고 있으면 가격이 무려 30% 올라갑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좀 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금리가 지금 한 3.5전후인데 한 1.5까지 한 2년 전 수준으로 우리가 회귀한다 가정해 봅시다. 그럼 금리가 한 2% 내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1년 만기 1년짜리 듀레이션짜리 채권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듀레이션 1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2%밖에 안 올라가는 거고 반면 30년짜리 채권은 30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려 가격이 60%가 올라요. 이게 이렇게 되면 주식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제가 좀 약간 극단적인 말씀 드렸는데 이런 어떤 이자 금리와 채권 가격, 그러니까 채권 듀레이션의 어떤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이 투자 상품으로 굉장히 활용하기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리를 하면 듀레이션 1년의 의미는 금리가 1% 내렸을 때 채권 가격이 1% 움직인다는 뜻이고 듀레이션 30년의 의미는 똑같이 금리가 1% 움직였을 때 가격이 무려 30%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복잡하지만 그냥 금리 1% 움직였을 때 얘는 1%, 얘는 30% 절대 수익이 움직이는 차이다 하고 이해하시면 아주 간명하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이런 상상할 수 있죠. 그러면 무조건 내가 채권 만약에 10년짜리 국채를 들고 갔을 때 무조건 금리 많이 내려갈 때 파내면 돈 많이 벌겠네요 라는 질문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다. 이게 결론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만기가 10년이고 듀레이션 10년짜리 국채를 우리가 투자한다고 합시다. 가정이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지금 사는 거부터 10년 안 들고 가고 2년 뒤에 팔 거예요. 2년 뒤에 금리 1% 내렸을 때 파는 경우가 하나의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1% 금리 내릴 때 팔지 말고 좀 더 한참 더 기다려서 금리 충분히 내려간 이후에 판다 가정합시다. 즉 어떻게 한 8년 정도 기다렸다가
8년 뒤에 금리 한 3%가 내려나간다 합시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언뜻 알기에는 금리 1% 내리는 것보다 3% 내려가는 게 당연히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거니까 그럼 8년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하는 게 더 매각 차익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매각 차익 누가 더 크다? 예. 2년 뒤에 금리 1% 내려갔을 때 파는 게 매각 차익이 더 큽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단순히 금리가 많이 내려간다고 해서 가격이 매각 차익 극대화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즉 언제 파냐에 따라서 매각 차익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우리 이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 드려볼게요. 자, 제가 차트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 차트는 뭐냐면은 그냥 채권을 10년 들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만기 채권을 우리가 투자했다는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케이스 1은 2년 뒤에 판다. 케이스 2는 8년 뒤에 판다. 케이스 3는 만기 때 만기 하루 전에 판다 가정합시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가정은 뭐냐면은 2년 뒤에 팔 때는 금리가 1% 내렸다. 내가 들어갈 때 금리 대비해서 1% 내린 거고 8년 뒤에 팔 때는 금리가 무려 3% 내려간 거고 세 번째는 거의 만기까지 들어갔을 때는 무려 금리가 4% 내려간다 가정합시다. 이랬을 때 매각 차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볼게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케이스 1 2년 뒤에 금리 1% 내려갔을 때는 가격이 한 8% 정도 올라갈 것 같고요. 갈 거고요. 만약에 8년 뒤에 3% 금리 내려갔을 때는 6% 더 줄어들어요. 반면에 마지막으로 금리가 무려 4% 내려갔는데 10년 만기 갔을 때는 매각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금리가 많이 내려갔음에 불구하고 상대적 매각 차익이 적고 심지어 만기까지 들고 갔을 때는 금리가 엄청나게 내려갔음에 불구하고 내가 매각 차익 효과가 전혀 없는지를 왜 그런지를 좀 설명 좀 드리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걸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채권 가격 변동폭은 이자율 변동폭, 즉 내가 가입할 때와 매각할 때 그 이자율 변동하는 게 있잖아요. 그 변동폭에다가 곱하기 듀레이션을 하는데 여기 마이너스를 치해야 되잖아요. 이건 이해되셨죠? 예를 들면 금리가 1% 움직이는데 듀레이션이 1이라고 하면은 1% 금리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금리 1% 내리면 듀레이션 1% 내리고 이렇게 하면 둘이 곱해보면 가격이 1% 오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듀레이션이 10년이라고 하면 금리 1% 내렸을 때 1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듀레이션 10년이니까 요 마이너스 하니까 가격이 10% 올라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는데 그런데 이 듀레이션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중도입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각 시 남아있는 잔존 만기에 비례적으로 듀레이션이 계산이 돼요. 즉 우리가 팔고자 할 때 잔존 만기가 많이 줄어들어 있으면 그만큼 듀레이션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요. 좀 어렵나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되십니다. 자, 볼게요. 자, 케이스 1. 만기 2년 때 2년 보유 후에 금리 1% 내려간 경우. 두 번째 케이스 2는 8년 보유 때 3% 내려간 거, 10년 보유 때 4% 내려간 경우인데 그냥 요 산식에 바로 대입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2년 보유니까 우리가 그냥 정확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2년 보유했으니까 듀레이션이 얼마 남았죠? 8년이 남아있잖아요. 잔존 만기가 8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1% 내려갔으니까 8 곱하기 1 가격 8% 올라가죠. 반면 8년 보유 후에 매각한다는 거는 만기까지 얼마 남았죠? 2년밖에 안 남아있는 거죠. 그럼 듀레이션 2년에다가 금리 3을 곱해야 돼요. 그럼 가격 6%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극단적 얘기입니다만은 만기 되기 직전에 판다. 그랬을 때 금리가 한 4%가 내려갔을 때 4% 금리 4% 내려갔지만 만기 직전이니까 잔존 만기가 거의 0이잖아요. 그러니까 매각 손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모든 채권은 만기 때 가면은 그 만기 때 금리가 아무리 엄청나게 오르거나 엄청나게 내려가더라도 그 시장 환경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원리가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금리가 내리면서 좀 조기에 매각하는 게 가장 매각 차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매크로를 잘 판단해서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하게 주구장창 금리가 내려가는 것만 기다려서 팔면 돈 많이 벌겠지. 그렇지 않아요. 즉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을 미리 좀 잡아서 금리가 좀 덜 내려가더라도 좀 잔존 만기가 좀 많이 남았을 때 듀레이션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도
금리 변동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는 요 산식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도 타임 잘 잡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요 개념은 꼭 이해하시고요. 다시 한번 두세 번 돌려가서 보시고요. 정 어려우시면은 댓글로 뭐 주시거나 또 아니면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면 저희 직원이 좀 친절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